아까 배달 전문점으로 몇 천만 원 날리셨다 하셨는데 집에서는 별말 안 하시던가요? 뭐 솔직히 이혼할 뻔했죠. 아,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차입니다. 사모님이 좀 서운하셔서 이혼하자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있으니까는 이제 조금 사이가 좀 소원이 있었었죠. 지금은 이제 뭐 전세력도 연됐죠. 네, 가을가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술도 한잔 먹고 싶으면은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은 라면도 잘 끓여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요. 방금 같은 경우는 네. 모둠인가요? 네, 모든 갈비살이랑 살치살 그렇게 나왔습니다. 꽈리고추를 올려주던데 네. 원래 올려주시나요? 저희가 사실 고기를 올렸을 때 조금 이제 색감을 내는 것도 있고요. 꽈리고추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버섯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유행하던 거던데. 제가 그 사성 거 한 개라도 일단은 저희 가게를 좀 각인을 시키면서 손님들이 봤을 때 저희 가게를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수성구 대랑길에서 대랑길 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최석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입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지금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고기를 받아오시는 고기 업체 거기서 제가 조금 선별을 한 다음에 저희 거는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고기를 선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육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다 직접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고 해야 되지 고기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는 안 좋은 고기인데 고기 업체에서도 이거를 평균적으로 업체마다 다 납품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평균적인 거에서 떨어지는 고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저는 덜 받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쓸 겁니다 하고 빼놓는 겁니다. 그냥.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렇죠. 대표님이 잘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잘 볼 수가 없죠. 이제 진공 포장된 거를 딱 봤을 때 소고기는 뭡니까? 마블링 아닙니까? 마블링이 쫙 피고 그리고 고기가 빵이 큰 걸 전 좋아해요. 그러면서 고기 무게도 많이 나가면서 그런 고기들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 그런 고기들을 선별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가시나요? 사실 매일매일 간다면 거짓말이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갑니다. 저희 고기 납품해 주시는 사장님께서 조금 많이 귀찮아하십니다. 한 번 가지러 가면은 몇 킬로 정도 선택을 하시죠? 50kg 이상 될 겁니다. 그거는 며칠 정도 판매분, 일주일 채 안 됩니다. 또 그게 나가고 나면 또 가서 또 선별하고. 선별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바쁠 때 거래처 대표님께서 고기를 해주셨을 때 빠꾸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가게 오픈 이제 처음 당시에는 매번 갔어요. 매번 가니까는 사장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번 찾아가니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는 조금 이제 그만 조금 찾아와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리셨네요. 네, 그렇죠. 아까부터 느낀 건데 외모 되게 준수하시거든요. 근데 억양이 나의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대구 뭐 사는데 다 대구 사람 말투가 이랬지 않습니까? 외모 되게 젠틀한데 구수하네요. 주위 사람들이 야 니는 입을 열면 좀 깬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선별하러 간다는 곳은 그럼 축산인가요? 네, 그렇죠. 얼마나 걸릴까요? 집에서는 저희가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 1시간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차립니다. 안 좋은 조금 떨어지는 고기가 나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이 집 고기 별로다 이 말이 정말 죽을 만큼 듣기가 싫어요.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도 막 바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고기를 처음에는 받아주는 데서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그런 컴플레인도 걸려보고 하다가 보니까는 진짜 고기만큼은 손님들한테 이 집 고기 맛있다 이런 말이 무조건 나오게끔 진짜로 고기를 받아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저희 고기 거래처 사장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저희 고기 납품받는 업체인데 이게 소의 갈비입니다. 갈비. 사람도 똑같이 갈비가 2개가 있듯이 소도 이렇게 2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2짝이 갈비 한 마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나오는 구이용 판매용 고기가 다 나와요. 요것들을 비계, 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부분육으로. 네.
이 갈비 한 마리에서 다 떼고 기름 제거하고 뼈 제거하고 하면은 요만 거밖에 안 나와요. 소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로스율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고기가 좀 비싼 거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kg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네. 로스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로스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사실 뼈 같은 경우에는 사골로도 쓰기도 하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쓰기도 쓰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구이용 고기는 이제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저희 고기 업체 사장님 제가 이제 괴롭히시는 분 사장님 맨날 오셔가지고 뭐 많이 힘들죠. 뭐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좀 힘드시겠네요. 많이 힘들죠 진짜. 같이 어느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뭐 안 좋죠. 근데 손님들이 안 좋은 고기, 좋은 고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느 정도 다 선별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육색을 보든지 좋은 고기는 딱 봤을 때 이뻐요. 근데 안 좋은 고기는 썰었을 때 단면 자체도 검붉고 안 이뻐요. 그럼 손님들도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이뻐 보이면은 좋은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또 이 고기 보면은 좀 틀리잖아요. 색깔, 육색 자체가. 어느 게 고기가 좋은 것 같으세요? 왼쪽. 아니죠. 이쪽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자체가 질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블링 꽉 차고 그리고 색이 조금 이제 뿌옇게 나와버리면은 불에 구웠을 때 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요. 질긴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저희가 섭외하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소고기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 안창살이요. 제일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창살가 되게 호불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창살을 제일 좋아해요. 부드럽고 맛 자체가 좀 틀려요. 2순위를 꼽자면 저는 늑간살이요. 갈비살 흔히 말하는. 쫀득하면서 구수한 맛이 있죠.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네. 갈비살뿐만 아니라 안창살도 있어요. 그거는 갈비대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갈비대 붙어 있죠. 안창 같은 경우에는 식당들 보시면은 안창, 도시살 그런 부위들은 특수 부위로 빠져요. 갈비 한 마리에서 그 부위들은 정말 극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 부위면서 비싸기도 비싸고 고기 다른 부위들보다도 육향이 훨씬 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들이 계시고요. 육향이라는 건 이제 고기 냄새? 고기의 내음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게 진하면은 더 맛있나요? 그거는 개인적인 입맛이다 보니까는 제가 더 맛있다 안 맛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육향이 진하면은 고기의 풍미가 좀 올라갑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베테랑이에요. 경력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뭐 전국적으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식당을 하면서 고기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정도만 공부하면 대표님 정도로 선별하고 구별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본인이 얼만큼 배우고 싶고 자기가 그 습득하려는 그 의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선별하고 매장으로 다시 가나요? 네, 이제 매장으로 출근해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손님들이 또 오시면은 고기를 또 작업할 게 조금 있습니다. 매장에서도 직접 작업을 하신다고요? 사실 저희가 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안 속에 근막, 힘줄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는 고기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죠. 가게 앞에는 주차장이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손님들한테 다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출근합니다. 지금은 손님이 좀 없지 않나요? 근데 이 조금 있으면은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주차 공간이. 다만 한 대라도 조금 손님들한테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티커를 왜 붙여 놓으신 거죠? 손님도 이제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실 때 저희는 확실하게 진짜로 속이지도 않고 이거를 저희가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붙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툭불 중에서도 7등급, 네. 9등급 뭐 어떤 거죠 이게? 투불도 보시면은 넘버 7, 8, 9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 번에서 나눈 건데 7이 조금 가장 떨어지고 넘버 9 같은 경우에는 투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거죠. 원뿔에는 등급이 또 없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뿔은 그냥 원뿔 하나입니다. 툭불만 등급이 3개로 나뉘고 그렇죠.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잘 없습니다.
한우집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을까요? 배달 전문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떡볶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장사를 해보면서 저도 처음 도전이었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전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을 해봤었죠. 코로나 시기라서 배달 전문점을 도전하셨던 건가요? 일단 진입 장벽 자체도 조금 낮았고요. 홀 있는 장사보다는 잘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그냥 무모하게 도전을 했죠. 이제 정말 현실의 쓴맛을 정확하게 겪어봤죠. 그러면서 경험도 많이 얻었고요. 사활을 걸어낸다는 이 노력을 제가 배워봤습니다. 얼마나 운영하셨죠? 그것도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벌어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까먹고 까먹고 나왔죠. 얼마나 까먹었을까요? 좀 아픈 기억이라 다 세보진 않았어요. 대략 1000단입니다. 몇 천만 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배달 전문점하고 홀 매장하고 두 개 다 운영을 해보셨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까요? 분명하게 나뉘죠.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창업 자체도 처음에는 자원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배달비 세팅 자체가 많이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벌어가시는 구조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다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마진 구조에 대해서 배달 전문점보다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 전문점은 비대면이잖아요. 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랑 직접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단골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해드리냐에 따라서 손님들은 정말 확확 와닿더라고요. 투뿔, 원뿔, 한우 갈비살 15,900원 랜덤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랜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기 등급이 밑에 3등급, 2등급, 1등급 그리고 원뿔 등급, 투뿔 등급이 있는데 사실 등급이라 하는 게 사람이 고기에 대해서 판정 등급을 내리기 때문에 투뿔 등급 중에서도 원뿔 같은 등급의 고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원뿔 등급의 고기가 또 투뿔 같은 등급의 고기가 나오듯이 최대한 그 위에 상위의 투뿔, 원뿔 등급의 고기를 저희가 선별을 잘 해서 들고 와가지고 손님상한테 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투뿔하고 원뿔하고 섞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냥 갈비살이 15,900원이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3등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판매를 안 하시나요? 저희는 오로지 투뿔 등급과 원뿔 등급 그것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등급이 낮다 보니까 훨씬 쌀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고기 질 자체에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마블링도 없고요. 고기를 구웠을 때 일단은 고기가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고요. 고기를 드셨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고기를 봤을 때 와 마블링 이쁘다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3등급은. 가게 불이 다 꺼졌는데 이대로 촬영 끝. 지금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직원들 교대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자재가 좀 떨어지면 사러 가기도 하고 직원들이 점심 장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겨나신 거네요.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을 해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까지 다 생각을 해버리면은 직원들이 저희 가게에 열심히 함으로써 손님들한테 나가는 서비스라든지 대접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돈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입장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1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쉰다. 그렇죠. 대표님 안 쉬시나요? 사장이시면은 가게는 누가 운영합니까? 저는 집에 가서 잘 때면 충분합니다. 이대로 쉬어요 진짜? 아까 배달 전문점으로 몇 천만 원 날리셨다 하셨는데 집에서는 별말 안 하시던가요? 뭐 솔직히 이혼할 뻔했죠. 아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차입니다. 사모님이 좀 서운하셔서 이혼하자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있으니까는 이제 조금 사이가 좀 소원이 있었었죠. 지금은 이제 뭐 전세역도 연됐죠. 네, 가을가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술도 한잔 먹고 싶으면은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은 라면도 잘 끓여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공개 가능한가요? 매출 공개 가능하죠.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을 팔아놨는데 뭐 예상으로는 저희가 31일까지 장사를 한다면 한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따로 있나요? 아, 성수기는 설 명절 연휴 그리고 12월달 연말 시즌 이때가 가장 잘 됩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빨간 날도 많고요. 사람들이 그때가 조금 보니까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최고 매출은 얼마나 찍어보셨죠? 월 매출로는 저희가 9,600만 원 찍어봤었어요. 최저는? 오픈하고 가게 시스템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최저가 4천만 원. 서서히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히 우상향으로 매출을 조금 이제 안정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하실 게 없네요. 준비합니다. 이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손님상에 안 묻어 있게 항상 이제 걸레라든지 이런 걸로 깨끗하게 닦고 위생 청결 상태는 정말 이제 100%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예. 그 전날에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마감할 때도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을 해서도 또 합니다. 예약하니 마감해도 2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놓으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가장 바로 직전에 가장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 하고 있으면 네. 사장님은 다른 일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사장이라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건 사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좀 보여주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으로 한번 실패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계셨나요? 준비 기간을 2년 동안 했는데 그만큼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확신이 있었죠. 가게를 잘 되기 위해서 하신 노력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가게 가서 보기도 많이 봤고요. 먹기도 먹어보고.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책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서치했었습니다. 고기요. 방금 같은 경우는 네. 모둠인가요? 네, 모든 갈비살이랑 살치살 그렇게 나갔습니다. 꽈리고추를 올려주던데 네. 원래 올려주시나요? 저희가 사실 고기를 올렸을 때 조금 이렇게 색감을 내는 것도 있고요. 꽈리고추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버섯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유행하는 거던데. 제가 그 사성 거 한 개라도 일단은 저희 가게를 좀 각인을 시키면서 손님들이 봤을 때 저희 가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둠 같은 경우는 그램수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갈비살 2인분을 시키시면은 꽃갈비살 100g 그리고 일반 갈비살 100g을 섞어서 드리는데 정량 200g보다도 조금 더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얹어주시죠? 제 기분에 따라서 네, 보통 한 30g 정도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고 하기보다도 손님들이 고기를 받았을 때 적다고 느끼실 것보다 그래도 푸짐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특이한 걸 쓰시네요. 시식코너에서 본 것 같은데. 저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싶지만은 그래도 음식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스크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하신 거네요. 그렇죠. 상호명을 예. 뜨랑길 한우로 지은 이유. 일단 여기 드랑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우집 대보고자 단순무숙하게 드랑길 한우로 지었습니다. 뜨랑길이 아니라 다른 데였으면 이름이 달라졌겠네요. 그 지역이 또 따라서 뭐 지어졌겠죠. 지금 바쁘시니까 인터뷰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조금 멀티가 안 되는 성격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문자 넣어주십시오. 한우집이라 그런지 예. 테이블 객단가가 엄청 높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만큼 또 원유값도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인데 또 많이 팔면은 많이 남습니다. 마블링이 너무 촘촘해서 항공포증 있는 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드시면은 거기에 공포증이 없어집니다.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죠. 부동산까지 하면은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7천만 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수가 59평, 60평 조금 안 됩니다. 그럼 60평에 1억 정도 들었다. 엄청 싸게 창업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다 하다 보니까는 저렴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가게는 인테리어가 크게 제가 비중을 차지를 안 했어요. 그냥 저희는 목 작업 정도 깔끔하게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렴이 좀 가격대가 낮아진 거죠. 창업 비용은 다 회수하셨나요? 지금 회수 거의 다 해가는 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들어간 금액 이제 부동산 금액 포함해서 거의 이제 80% 이상 다 회수가 됐습니다. 나 아까부터 자꾸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호텔벨 누르실 때 저희가 한우집이다 보니까는 일반 그냥 벨소리보다도 조금 더 특색 있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소울음 소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삼겹살집이었으면 꿀꿀. 닭고기집에는 뭐 고기인가요? 장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장사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죠. 저도 가게 오픈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가게에 나가는 고정 지출비는 정해져 있는데 장사가 돼야 저희가 직원들도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월세도 안 밀리고, 그런데 장사가 안 돼버리면은 진짜로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저는 자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념과 의지를 그냥 꿋꿋하게 쥐고 계속 앞으로 발전해가면서 해보니까는 조금씩 결과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뿌듯해지면서 역시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네, 매장은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제가 먹어본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가지고
안 물리고 맛있어서 자주 와요. 거의 외식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비싸니까 남의 돈으로 드신다. 그쵸, 그쵸. 귀여우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21살. 21살에 먹기에는 좀 비싸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가격 대비 고기도 맛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십니다.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대구가 지금 폐업률이 가장 최고치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좋을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잘 해보시고 준비도 잘 하셔서 대박 날 수가 있는 가게가 되게끔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끝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